첫 번째 이야기, 또 조중동 논리에 밀렸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결국 개정 안 해. 개정이 무산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제80조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대위원회까지는 뭐 어느 정도 통과됐었는데 당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비대위원회 아니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까지는 이게 통과가 됐는데 당무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결국 당헌 제80조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 버렸습니다. 자, 이 당헌 제80조가 뭐냐? 뭐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뭔데 자꾸 그래? 라고 하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헌 제80조는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80조 1, 2, 3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0조 제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항 건너뛰고 제3항, 80조 3항에 가면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 그러니까 이번에 추진된 것은 이 80조 1항을 개정해서 기소가 된 게 아니라 하급심, 특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꾸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재판을 한 번도 받기도 전에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당무를 정지시킨다면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특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많았었어요. 더군다나 이 조항이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이 보복 기소 혹은 정치적 기소를 어떻게 보면은 길을 열어두는 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 검찰이 곧바로 기소를 해버리면 당대표가 되자마자 당무를 정지당하는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또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막자라는 것이 이번 당헌 제80조를 개정하자는 운동의 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헌 제80조를 개정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다? 이 당헌 80조 제3항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으니까 1항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리고 아주 입에 발린 번드르르한 소리로 당원들의 요구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깔아뭉개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무위원회가 그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라는 전제가 사실 없어요. 오히려 이 당무위원회가 검찰에 놀아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커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지금 상당수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대의원이라든지 당직자들 중에는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 반 이재명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호시탐탐 이재명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눈이 벌게져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끈덕지만 있으면 이재명을 내쫓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80조 3항, 8조 3항이 있다고 해서 당무위원회가 억울하게 기소된 이재명을 구제해 줄 것이다 라고 과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그럴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애시당초에
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 정치 탄압의 그런 정치 탄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 정치 탄압의 소지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80조 1항이 그대로 살아있게 되면은 앞으로 민주당 대표 혹은 뭐 민주당 당직자는 검찰이 도장을 찍어줘야지, 검찰이 확인을 해줘야만이 당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내 제1당이잖아요. 원내 제1당이 검찰에 의해서 놀아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80조를 개정하자고 한 거인데, 이거를 80조 3항이 있으니까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거는요, 글쎄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논리를 누가 폈느냐 하면 사실 고민정 의원이 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조 개정 자체를 반대한 것이 박용진 의원이고, 이 사망이 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한 사람이 고민정 의원이죠.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의 논리가 그대로 관철이 된 건데, 뭐 고민정 의원은 나름 이 80조를 개정하자는 주장과 개정하지 말자는 주장이 충돌하니까 나름의 타협점을 찾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검찰이 민주당의 당 대표를 좌우할 수 있는 길을만 열어준 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검찰이 기소하고 당무위원회가 그래 계속 정지라고 해버리면 누가 되든 간에 민주당 대표는 재판도 받기 전에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전에 80조 3항이 뭐 자기들 말로는 1항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검찰의 기소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오히려 합법화시켜주는,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한테 그래서 명분을 주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그런 겁니다. 아니 검찰이 기소하고 당무위원회에서 그래 당무정지 인정 이래버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야 유죄라고 인정을 해줬네. 거의 자백 아니야. 그러면은 법원도 유죄 때리기 쉬워져요. 정치적 부담이 줄어버려요.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검찰한테 길을 열어주는, 검찰은 얼큰이 잘 됐다라고 밀고 나갈 거예요. 이런 함정, 이거는 명백하게 함정이거든요. 이 명백한 함정을 누가 팠다? 제가 볼 때 이 함정은요, 조중동이 판 함정이에요. 조중동 쪽에서 얼마 전부터 계속 이런 식의 논리를 펴왔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논리를 피면서, 이 당원제 80조 개정 안 해도 이재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말이야. 굳이 이재명이 말이야, 저런 식으로 하려고 해. 라는 얘기를 계속 퍼뜨렸죠. 그리고 그 얘기를 제일 냅다 물어준 사람이 누구다? 고민정 의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고민정 의원은 자기는 자유롭게 지금 비판받는 것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억울해 하세요. 많이 억울해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오히려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더 보강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도 좀 답답해요.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라고 저는 상당히 기가 차는 그런 결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논리를 조중동이 제공하고 그 제공된 논리를 고민정 의원이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결과적으로 관철이 됐는데, 이 관철된 배경에는 그만큼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반 이재명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니 반 이재명이라도 상관없어.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항상 이재명 좋아하라는 법이 있나? 맞아. 뭐 반대할 수도 있고 뭐 반 이재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반 이재명에 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재명을 어떻게든 간에 검찰의 이 입속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이 검찰의 그 아가리 속으로 이재명을 밀어넣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어요. 서른 의원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더 미루면 사실상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것 같다라면서 오히려 이재명 의원을 수사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는 대놓고 이재명 구속될 수 있다. 이재명 잡혀 들어갈 수 있다. 감옥 간다. 그러니까 이낙연을 찍어라.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무위원회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이렇게 희한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80조를 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공작성, 정치 보복도 아니야. 정치 공작, 정치 공작적 기소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정치 공작을 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죠. 검찰이 민주당의 당직을 좌우하는 상황이 앞으로는 뭐 벌쩍 열렸을 겁니다. 앞으로 기분 나쁘면, 검찰이 기분 나쁘면 먼 꼬투리를 대서라도 민주당의 뭐 주요 당직자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기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국회의원을 기소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발언할 수 없다? 예, 원내 그 의원총회 이런 데서 발언을 못해. 당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예.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의원총회에 뭐 상정을 해도 이재명 의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뒷받침해 줄 사람이 더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입지가 좁아지겠죠. 자, 이런 상황을 사실상 완전히 허용해 준 거죠. 아니 뭐 좋아요. 뭐 이재명 의원에 같은 게 대해서는 뭐 당무위원회가 이건 정치 탄압이야 라고 해서 당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준다 쳐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기소가 됐다. 뭐 박찬대라든지 김남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기소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도 정치 탄압이다라고 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아이 이재명만 해줬으면 됐지 뭐 박찬대고 뭐 김남국이고 왜 해줘? 라고 해서 끝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네. 사실상,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손발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되느냐면, 지난번에 최강욱 의원 건 보셨죠? 최강욱 의원, 뭐, 짤짤이 발언, 이것 때문에, 박지원이 당무 정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때려버렸잖아요. 그 결과, 이 최강욱 의원이 이번에 사실 최고위원에 도전할 수도 있었고 당대표에 도전할 수도 있었는데 불가능하게 막혀버렸어요. 애시당초 최강욱 의원이 도전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버렸던 거야. 사실 우리가 지금 최강욱 의원이 딱 이번에 지금 그 최고위원회에 나갔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투표할 때 상당히 편할걸요? 선택 많이 할 거요? 솔직히 서영교나 뭐 서영교냐 고민정이냐 뭐 서영교냐 뭐 장경태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지. 에이? 그냥 짝 야 몰아가면 되겠네. 뭐 최강욱 정청래 몰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박찬대 몰고 나머지 서영교를 줄까 뭐 장경태를 줄까 고민정까지 생각해봐.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되게 선택이 좀 폭이 넓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폭 자체가 없어져 버렸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없어져 버렸죠. 왜? 당원권 정지 6개월 나오는 바람에 출마 자체를 못하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어디도 벌어진다?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 상황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이재명이 힘이 될 만한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 또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오늘 그런 당직자가 있다. 그럼 어째? 뭐 이상한 걸로 하나 기소한다든지 뭐 이상한 걸로 하나 당원권 정지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목을 쳐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찌 된다? 그만큼 이재명의 입지는 줄어들 거는 거죠. 결국에 뭐 검찰의 소나기에 민주당을 갖다 바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를 누가 만들었다고? 조중동이 만들었다. 이 조중동이 만들 논리를 확대 재생산한 게 누구라고? 고민정이다. 어떻게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고민정 의원 참,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답답해.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열심히.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이 조중동의 논리가 항상 그래요. 합리를 포장한 합리적이고 또는 좀 중도를 라는 것을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은 민주당의 목줄을 쬐는 야당의 목줄을 쬐는 우리 민주진보 세력의 이 숨통을 조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게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주당과 우리 민주진보 세력들은 스스로 굴레를 그냥 족쇄를 그냥 써버려. 조중동의 논리 그냥 꼴깍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논리를 누가 자꾸 확대 재생산한다? 예, 그래서 수박인 거예요. 고민정 의원 요새 수박이라고 자꾸 이렇게 비난받으니까 본인 되게 힘들어 하시던 건 내가 알거든요. 알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짠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수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답답해요. 참 답답해요. 특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명숙 전 총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기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기소가 되자마자 뭐 당무 중단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한명숙 총리의 사례를 봐서도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 나중에 안 되니까 어찌됐어? 증언을 조작해가지고 억지로 유죄를 만들잖아요. 이게 한명숙 총리의 사례입니다. 근데 그 한명숙 총리 사례를 벌써 망각한 건가요? 검찰은요, 억지로 기소를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든 그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증언을 조작하든 증거를 뭐 갖다 붙이든 오만 때만 짓을 할 거예요. 그게 검찰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됐을 때 과연 박용진 의원과 고민정 의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뭐 이재명 지키자, 뭐 내가 이재명 지킴이 할게 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네가 잘못하는 바람에 네가 선택 잘못하는 바람에 이 꼴이 났다라는 비판을 받을 뿐이에요. 참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예. 고민정 의원은 뭐 계속해서 이 80조 사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사실 장경태 의원도 사실 이번에 지지자들을 좀 달래면서 이 80조 사망이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도 80조 사망이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달래고는 있어요. 달래고는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달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죠.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사실은 이게 개정이 되는 게 마땅했었죠. 근데 개정을 안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80조 사망이니 이런저런 핑계 혹은 뭐 그런 뭐 변명을 대는데 그거는 정말 핑계고 변명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활용되기 어렵다. 예, 실제로는 아마 활용이 거의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될 우려가 더 높다.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게 80조 사망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오히려 검찰의 논리를 검찰의 입지를 혹은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대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이재명 의원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점은 오히려 이 80조 사망이 검찰의 주장이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 알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 나온 사람이고 거의 당대표로 거의 확정적인데 그런 사람이
지지자들한테 지지자 여러분 맞서 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지지자들 좀 달래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유 80조 사망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게 그 합리적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분명히 좀 개정이 됐어야 된다. 물론 검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검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데라면 오히려 80조 1항이 올해 타당할란지도 몰라요. 올해 그럴 수도 있어요. 정철승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정철승 변호사님 말 맞다나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검찰이 이렇게 정치 공작에 가까운 기소를 한다고 본다면, 지금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 아니었나, 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80조를 유지하는 이 결론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느냐면은 박용진의 승리다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에휴 참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뭐? 검찰공화국은 민주당이 오히려 앞장서서 만들고 있다. 민주당의 수박들이 만들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의 수박들이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보다도 더 교묘한 방법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 언론개혁 완수하라. 당원 80조 폐지하라고 하셨고요. 일단 뭐든 해보자. 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프랑프터 리더님 말씀하셨네요. 파랑이님 절대로 우상호 말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번에 좀 당무회의 전에 5만 명의 청원을 좀 만들자라고 하신 분 계시죠? 지금 뭐 청원, 하고 계시죠? 블라디미르님, 아유, 검찰공화국이라니요. 야쿠자 검사공화국이죠. 그렇습니다. 횃불 들고 모이자님, 7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청원을 했었는데, 그걸 뒤집는 민주당인데 폐지 동의한다고 바꿀까요? 라고 그렇게 하셨네요. 저도 참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글쎄 뭐 민주당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뭐 7만 명이 아니라 70만 명이 와도 안 바꿀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하는 것까지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뭐 그런 80조를 개정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이재명 의원이 지금 이번에 지금 그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플랫폼, 당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당원들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 이거를 좀 만드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그 개정 요구를 하고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좋습니다만 그것도 그거고 이재명 의원이 얘기했던 당원들의 의견, 당원들이 어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 당원들 그래서 심지어 그 이재명 의원은 그런 얘기하셨죠. 그 특검도 당원의 뜻대로 그 다음에 그 탄핵도 당원들의 뜻대로 하자라는 그런 그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 제안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보자면 앞으로 그 먼 길을 내다보면은 80조 개정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당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서혜수님, 화가 나서 민주당 안 보고 싶지만 이재명 의원 생각해서 오늘 또 청원 동의했네요. 예. 그러실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참 민주당 하는 꼴은 정말 싫은데 내가 이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청원하고 또 참여한다 라는 분들 사실 좀 많으세요. 제가 또 그분들의 마음을 사실 좀 알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참 뭐 그런 분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렇죠. 예. 자,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